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거든요. 자, 2번을 보면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입니다. 고대 중국이니까 누구는 빠질까요? 인도 스카우니는 빠지겠죠. 그죠? 인도의 스카우니 빠지고 고대 중국이니까 춘추 전국시대 유교, 공맹순, 도가, 노자, 장자 5명 중에 한 사람을 한번 골라볼게요. 3점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것이다. 차가 피다. 차가 피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피역차. 저것 또한 이것이다. 피역차. 저것 또한 이것이다. 피역차이다. 누구? 장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있다. 연기설. 이거는 석가모니의 연기설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저것은 이것. 옳다, 옳은 것은 그런 것은 옳은 것. 약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물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장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자의 재물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의 중심축이라고 한다. 도추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가 이야기했던 추구, 천지불인, 만물 추구 할 때 그 추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 추는 10% 만든 이런 의미의 추였는데요. 요 추는 중심축을 이야기해요. 중심축. 그러니까 문 이렇게 열어둘 때 옛날에 우리 집을 보면 그 열고 닫는 그 중간에 요 추라는 게 있어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과 밖 열고 닫는 것을 매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추, 도의 중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도의 중심축, 추라고 한다. 도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과 서로 상통하는, 모든 것과 서로 상통하고 이것과 저것을 연결시켜주는 이것을 장자가 도추라고. 그래서 도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요 추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지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도리가 우리 옛날에 요즘에 이제 문은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방문이 있으면 그 문하고 틀이 있죠, 그죠? 그 문과 문틀을 연결시켜주는 그 축이 되는 거를 지도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지도리를 추라고 하는데 그 지도리를 보면 그 지도리가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안과 밖을. 그래서 안에서 보면 바뀌고 밖에서 보면 아닌데 그 지도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이곳이 아니고 이것이 밖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안에서 보면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 바뀌고 저기서 보면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 밖이 될 수 있죠. 물무비시, 물무비피 이런 표현을 장자가 쓰는데요. 무, 비, 피. 사물은 저 피자는요. 저것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저것이다. 모든 것이 저것이다. 밖에서 보면 이 안쪽이 저것이고 안쪽에서 보면 저 바깥쪽이 저것이고 그 지도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물무비피만이 아니고 물무비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곳 시자거든요. 사물이 이것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지도리를 중심으로 그 안쪽에서는 이곳이 이것, 저 바깥쪽에서는 그곳이 이곳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무비피이고 물무비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곧 피고 피가 곧 시다. 시역피, 시가 이것이 곧 저것이고 이것이 또 저것이고 피역시, 저것이 또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도리를 중간에 두고 이곳에서는 저곳이, 저곳에서는 이곳이 서로 이곳과 저곳 서로 상통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 장자가 이 도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추라고 하는 것은 피시막 흑기우 이게 도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 저것과 시 이것이 기 그 우 우리 배우자 할 때 우자거든요. 상대를 저것과 이것이 그 상대를 그 기자거든요. 그 상대를 얻을 득템했다 이런 말 하죠. 얻을 득자입니다. 얻지 막자는
못하다, 못할 만자예요. 저것과 이것이 그 상대, 대립되는 그 상대, 이것에는 저것이 대립되고, 저것에는 이것이 대립되는데, 그 지도리를 통해서 이것이 되고, 이것인데 저쪽에서 보면 저것인데 저쪽에서 보면 이것, 그 상대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저것이다. 저것이 또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축, 도의 중심축, 도의 지도리다 라고 한다.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시 하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비 하는 것도 무궁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구별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장자가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장자의 입장, 도추를 강조한, 도의 지도리를 강조한 장자의 입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참된 지식을 얻어야 되죠. 대지, 큰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감각으로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죠?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죠. 잊어버릴 때 뭐뭐 잊어버렸죠? 우리 팔과 다리, 사지, 그리고 몸 다 잊어버리죠. 지체를 잊어버린다. 지체. 그리고 또 뭐도 잊어버렸죠? 귀라는 감각으로 듣는 것, 눈이라는 감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 총명을 다 잊어버렸죠. 총명했죠. 그죠? 총명했죠. 형체도 잊어버렸죠. 형체를 떠나는 것, 이형. 그리고 그 감각으로 아는 지식도 제거했죠. 거지. 이형, 거지. 그래서 감각으로 참된 지식을 얻는 건 아니죠. 이번에. 그리고 기로 아내가 공자님한테 왔어. 공자님, 저 위나라, 저 임금 설득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텅 빈 귀로 들으라. 귀는 소리만 듣고 마음은 인식만 하지만 귀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도가 들어올 수 있다. 마음이 비워지고 허심이 되고 그 마음이 비워지면 깨끗해진 마음이 된다. 심재가 된다. 비워서 깨끗해진 심재가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아닌 거죠. 이번에 무유의덕은 맞죠. 그죠? 무유의 덕으로. 이거는 노자와 장자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죠? 무유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근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 마련은 인위적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의 마련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에 인간은 만물과 하나다. 인간이 만물과 하나야. 무라 일체.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됐다. 무라 일체.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장자하게 되면 절대적 자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장자하게 되면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했다. 붕이 되었어.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새가 되었어. 저 남쪽으로 날아가면서 다른 풀벌레나 다른 작은 새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장자가 직접 절대적 자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장자의 소요유하는 그런 삶, 재물을 통해서 모든 걸 가정히 보고 아름다움과 추함에도 얽매이지 않고 선과 악에도 얽매이지 않고 옳음과 그름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과 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것과 저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일반적으로 절대적 자유의 경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4번에 도에 따르지 않아도 도에 따라야 되죠. 노자나 장자나 둘 다 도에 따르는 삶을 중시했죠.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아니죠. 도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덕이 자연스럽게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도에 따라야 되는 거죠. 5번에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바라보는 제물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책에 제물론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제물의 이론이다라고 해서 제물론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해석, 어떤 해석? 물론에 관한, 물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제한다. 이론을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장자의 그 책에 여러 편들이 있는데 론이라는 그 붙은 게 거의 없거든요. 론이라는 그 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론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뭐 인간세 여기 딱 붙어 있거든요. 인간세 론, 인간 세상에 관한 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간세 또는 소요유론 해야 되는데 론이 붙지 않고 그냥 소요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또는 대종사론 이렇게 하지 않고 대종사 이렇게 론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재물에 관한 이론이라는 기존 해석이 아니고 물론에 관한 사물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학자들이 많이 해석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는 재물에 관한 이론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기출문제 풀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재물의 관점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너무 선생님이 더 기쁘네요. 이렇게 우리 노자와 장자에 관한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노자에 관한 해석책이 너무너무 많고 장자에 관한 해석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아주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또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노자 장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써놓으면 좋은데 이 출제하시는 분의 또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간 이런 해석적인 이런 부분 노자 장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재물은 노자는 말 안 했으니까 장자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직접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또 따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 가장 적절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다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 조금 공부하면 1, 2, 3, 4, 5번 중에서 답은 보이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건 분명히 아니지. 이거 분명히 아니지. 그러면 아마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이런 의도에서 내신 것 같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 선생님도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원래 장자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사실은 많이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딱 1, 2, 3, 4, 5번 보면 아닌 게 딱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지난번 기출문제의 근거에서 이렇게 내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다 보면 이렇게 답이 보일 거예요. 답이.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작년에 수능 문제 근거에서 이렇게 내신 모양이구나.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공부 조금 하면 수능 문제 답이 그냥 보인다. 답이 여러분들한테 깃발 꽂고 나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할 겁니다. 선생님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 풀로 다 보진 않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분들의 소식을 보려고 잠깐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그 제목 누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태무진 징기즈칸이라고 불리죠. 징기즈칸이라고 불린 그 태무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를 리뷰하는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태무진이 그 몽고의 풍습에 따라서 아내를 구하려고 나이가 한 10살이나 됐나? 그 정도 나이에 여자 그때 몽고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내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오더만은 야! 날 정해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태무진이 많은 이제 소녀들이 있는데 한 명을 딱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 소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태무진에게 먼저 다가와가지고 야 나를 찍어야 돼.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소녀였던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윤사 공부 시간 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답이 여러분들한테 나야 정답은 나야 라고 이렇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충분히 우리 윤사 만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보존할게요. 선생님도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오히려 많이 아는 만큼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답은 다 보여요. 어떤 게 답이구나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힘을 내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